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네. 그동안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이죠. 제가 피해자인데요.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대물, 그러니까 차는 100%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자, 과실이 전혀 없는 100대형 사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케이스는요. 네. 그러나 차 대 차 사고가 나게 되면 약간의 쌍방과실이 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사고 유형을 좀 보면 말이죠. 첫 번째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가피해자 간에 과실이 좀 잡히게 돼 있거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차선 변경 시에 발생되는 그런 사고도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대로변 진행 중에 좁은 길에서 나오는 차와 발생되는 사고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서로 과실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쌍방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10% 또 혹은 20%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고죠. 즉 9대1 혹은 8대2 이런 말 들어보셨죠? 김 PD님.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사고의 유형은 보험회사가 한 번쯤 피해자에게 이상야릇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 멘트가 이런데요. 자, 고객님,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 보험사가 원래는 과실 프로 20%가 있는데요. 대물을 100% 전부를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한 제안 아닌가요? 네. 원칙적으로 손해를 싫어하는 보험회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특히 저같이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 자체가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있는데 사람이 다친 것을 접수하지 안 한다면, 그러니까 대인 접수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대물에서 즉 차량을 100%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서 과실로 고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김 PD님 이 말 뜻을 좀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네, 그냥 치료를 받지 말라. 맞습니다. 그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접수하지 말고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서 차는 고쳐줄 테니까 이걸로 끝내자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런데 왠지 좀 당하는 기분 아닌가요? 이런 말들이? 왠지 네. 보험회사에서 손해는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예,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손해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땡땡 손해보험 가로 열고 주식회사 이렇습니다. 네.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이득이 있으니 이런 제안을 하지 않겠어요? 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고요. 보험회사는 궁극적으로 과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나갈 것인가를 이것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포인트는 대인 치료비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교통사고 사건 A가 있는데 과실은 7대3이라고 이제 예를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가해자 측이 예상 보험금이 어떻게 나오냐면 차량 견적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물 배상은 가해자가 70%니까 140만 원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30%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6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대인 접수를 하여 2주만 피해자가 입원하고 통원 치료 조금 하면 병원에 지급 보증한 병원 치료비가 말이죠. 약 한 250만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과실상계를 해도 피해자한테 약 150에서 200만 원은 합의금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험회사가 대인 접수를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400에서 450만 원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말이죠. 아까 보험회사 얘기한 거 있죠. 네.
과실 금액 60만 원을 내지 않고 대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약 400만 원의 금액이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런 얄팍한 수법을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피해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봤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봤어요. 네. 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고로 몸 상태가 크게 부상당하지 않은 경우는 한번 고려해 봐도 되는 경우입니다. 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정도는 아닌 부상이고 또 회사 업무도 뭐 바빠서 도저히 치료받을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제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부담할 60만 원을 세이빙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제안을 거부한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네. 교통사고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게 되면 이런 제안은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에 큰 부상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정밀검사들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병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 제가 드렸죠, 김 PD님. 네. 네,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무릎 인대 손상 같은 거, 또 어깨 인대 손상, 뭐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생하시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착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교통사고는 우연하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네. 잘못된 한 번의 판단으로 상당 기간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동의를 하면 추후 내가 몸이 아파서 대인 접수를 요구해도 그때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보험회사 이름을 유심히 보셨나요, 김 PD님? 네. 네. 무슨 특징 발견하지 못했나요? 손해보험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입니다. 네. 보세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S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 K손해보험 주식회사, H손해보험 주식회사 이런 식입니다. 네. 즉, 이 보험회사의 특징은 손해율을 따지는 회사입니다. 네. 손해율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해율을 낮추려는 사업 운영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보험회사는 손해율에 울고 웃는 회사가 자동차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흡족한 합의금을 알아서 주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차피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잘 입증해서 그 권리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 PD님? 네. 보험회사는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합의금 주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개인이 상대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피해자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국장TV는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지식 공유도 하고 영상을 제작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 PD님?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